스펠트밀을 사용해서 사워도우를 만들 거예요. 전체 가루의 50%를 스펠트밀로 사용했고, 르뱅도 스펠트밀과 물과 르뱅을 1대1대1로 밥을 주고 키워서 사용했어요. 가지고 계신 르뱅을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저는 여기 스펠트밀을 사용했는데 가루가 굉장히 곱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. 이번에 50%를 사용했지만 20에서 30% 정도 사용해도 맛있어요. 먼저 물과 가루를 섞어서 오토리즈를 했어요. 가루와 물이 대충 섞이면 나머지는 스크래퍼로 끊어주듯이 섞어주면 더 잘 섞여요. 어느 정도 섞이면 손으로 뭉쳐주세요.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. 끈적거리는 반죽이 아니라서 반죽할 때 느낌이 좋아요. 오토리즈 후의 반죽이에요. 매끈하게 잘 늘어나요. 르뱅은 스펠트밀로 밥을 주고 만들었고 2배 되는 시점에 냉장했는데 좀 더 자랐다가 약간 가라앉은 상태예요. 냉장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했어요. 소금과 르뱅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번 스펠트밀 반죽은 일반 강력 반죽과 조금 다른 느낌인데 반죽이 굉장히 가벼워요. 톱밥 아시죠? 약간 그런 걸 뭉쳐놓은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? 수분율을 약간 낮추긴 했지만 손에도 잘 묻지 않네요. 일단 끈적거리지 않아서 섞는 느낌이 좋아요. 반죽 온도는 23도였고 실온에서 발효를 했어요. 1시간 후 처음보다 거의 차이는 없어요. 반죽을 쭉 당겨서 접어주고 쭉 당겨서 접어주고 정리한 다음 실온에 두었어요. (30분) 후 시작점보다 가장자리는 조금 내려가고 중앙은 약간 올라가 있어요. 또 당기고 접어주고 반복했어요. (30분) 후 부피를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느슨했던 반죽 상태와 달라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렵네요. 반죽 탄력이 올라가면서 윗면이 동그란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가장자리는 더 내려가 보여요. 반죽을 들어서 가장자리를 안으로 말아주듯이 폴딩을 했어요. 3면을 모두 진행했어요. (30분) 후 아직은 부피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네요. 마지막은 코일 폴딩으로 마무리했어요. 그리고 통에 담아서 실온에서 발효했어요. 부피가 약 50% 정도 올라왔을 때 반죽을 꺼내서 분할을 했어요. 통을 뒤집었더니 반죽기 똑하고 잘 떨어지네요.
굉장히 가볍고 방실방실한 느낌이에요. 두 덩이로 나누고 둥글리기를 해주었어요. 15분 후 성형을 했어요. 가장자리를 중앙으로 접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말아주었어요. 반느통에 넣고 가장자리를 서로 교차하면서 반죽에 텐션을 주었어요. 반죽이 이미 발효가 조금 많이 된 느낌이라 1차 발효를 조금 짧게 할 걸 그랬나 약간 후회를 했어요. 성형 후 실온에서 발효를 하고 내일 굽기 위해 냉장을 했어요. 최근 냉장에서도 반죽이 너무 잘 자라서 온도까지 낮췄는데도 내일까지 두면 과발효가 될 것 같아서 바로 구워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냥 내일 굽기로 하고도 계속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확인을 했답니다. 어차피 굽지도 못하는데 그냥 불안한 마음에 흑흑. 다음 날 냉장에서 바로 꺼내서 구웠어요. 냉장에 넣었을 때보다 약간 윗면 중앙이 조금 내려간 듯 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. 근데 반느통에서 빼냈는데 생각보다 포동포동한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.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넣고 얼음 큐브를 넣어서 스팀을 줬어요. 어라? 반죽의 귀가 약간 서면서 옆으로 퍼지거나 납작해지지 않는 게 일단 약간 안심이 되네요. 오, 괜찮은데. 생각보다 외형의 볼륨은 괜찮았어요. 짜잔! 기대했던 크럼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뽀송하고 부드러웠어요. 스펠트밀의 맛을 좋아하는데 저는 50%보다 20% 정도가 더 맛있네요.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가루양을 조절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즐배하세요. 끝!